자, 문제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인 2021승의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가요? 1이라고 하는 상수값도 있고요. 루트 2 절대값 코사인 값의 범위의 값은 0부터 루트 2까지인가? 거기다 1까지 3개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떨 때 0이 나오는 거죠?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값이 빵이었을 때만 유일하게 빵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까지 범위에서 그럴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누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있나? 두 개 합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A의 값은 파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맞네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SN이라고 하는 값을 두 번째 문제가 수열의 합의 값을 A값 대입해서 파이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3n인가? 아, 파이 제곱이야? 아, 그러네. 파이 제곱이네. 이건가? 그때 문제에 구한 건 이건 합의값 2차식이니까 등차줄인가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상 성립한 등차줄이고 이제 서술형으로 답을 쓸 때는 수능술로 시험 볼 때 답을 쓸 때는 Sn 빼기 S-1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풀듯이 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냥 합시다. 공차의 값이 누구예요? 2분의 D가 파이니까 2파이가 공차인가? 초항의 값 1 대입했더니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나오려면 뒤에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있어야 되나? 아니, 4분의 7파인가? 이건 두 번째 함수 성립한다고 쓴 다음에 첫 번째 값이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an 값이 이렇다고 쓰실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자, 3번으로 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스몰 fx에 대해서 라지 fx의 값은 0부터 x까지 정적분이 라지 f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a, b를 만족한다면 첫 번째 xfx라는 녀석의 적분한 결과치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xfx를 적분하라고? 주어진 건 a라고 하는 이 조건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f의 값도 써먹을 일이 있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거 풀려고 합니다. 출발을 어디서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몰 fx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걸 부분적분해서 푸는 게 나을지 그걸 모르겠네. 부분적분 할까? u 프라임 값을 fx로 놓겠습니다. v의 값을 x로 놓겠습니다. 적분했더니 스몰 f를 적분한 게 누구라고요? 이게 좀 애매한데? 스몰 f를 적분한 게 부정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이해한 적이 없잖아. 0부터 x까지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도함수가 fx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는 누구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문제지 않나? 라지 fx로 해도 되나? 물어보는 거야. 되냐고. 이 내용을 가지고 라지 fx가 스몰 f를 적분한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나? 그걸 모르겠네.
라지 F 빵이 누구야? F요. 라지 F 빵은 빵이야. 빵 대입하면 빵부터 빵까지니까. 근데 라지 fx라는 녀석의 값이 스몰 f를 적분한 녀석이라고 우길 수 있나? 이걸 가지고? 이게 애매하네. F요. 아, 근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되겠구나. 우변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gx라고 해보자. 라지 f를 스몰 f를 적분한 게 g라고 해보자. 스몰 f를 적분한 게 g라고 한다면 거기다 지금 x를 대입한 거에서 빵 대입한 거 빼야 되는 거야? 이거 맞아요? 그럼 이 녀석 자체가 gx-g빵이에요? 근데 스몰 f의 값을 적분한 게 지금 gx라고? 그렇다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라지 fx의 값이 지금 gx-g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gx라는 녀석의 값은 스몰 f를 적분한 거라고 했잖아. 적분 상수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스몰 f를 적분한 녀석과 적분 상수만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 말 납득하시나요? 이거 두 개는 상수항만 차이가 날걸요? 상수치는 나와. 어차피 상수항은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아? 아, 0부터 1까지 나중에 x한테 대입해서 빼는 거라서 상수항은 빼면 소거될 거잖아.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 f를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요구하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fx dx의 값은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런데 이 값은 뭐 대입하면 되니까 1 대입했더니 f1인가? 빵 대입하면 빵이에요? 얘가 문제인데? 이거의 적분 1로 가져와? 대입해? 마이너스 인테그럴 빵부터 1까지 대입했습니다. 스몰 f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이걸 적분하면 되죠 이제. 적분했습니다. 라지 f는 b에서 1이라고 얘기했고요. 스몰 f를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1은 지워지나?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한 거 빼려고 합니다. 라지 f한테 빵 대입한 건 빵이었나요? 빵 대입했더니 그럼 3-2의 값을 빼야 돼? 3-2의 값을 뺐더니 여기 지금 첫 번째 거 답인가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2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광운대가 제시한 제일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어렵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아 그러네. 이게 제일 그지 같은 상황이네.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라지 f를 제곱해야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네. X 라지.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근심과 고민은 이 값이 지금 가장 큰 근심과 고민이거든. 그런데 라지 fx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교체해버릴 생각이에요. 하나는 내비두고 하나는 교체할 생각이거든. 그러면은 스몰 fx 플러스 1 마이너스 2 x승 뒤에 게 사라지네.
지워지는 게 있어? x까지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거기라지 그걸 이렇게 한번 써볼 생각인데. 이랬다 이렇게 써봤고요. 이건 남고 지워지니? 되신 거 맞아요? 그 앞에 건 적분할 수 있나 이거? 적분한 게 누군데요? 이건가? 이거네 이거 맞아요? 네 그 다음 거 적분한 게 누구죠? 아까 아까 구했던 것 같은데? 이 값이 이거라고? 3-2? 1 대입한 게 누군데요? 그래서 2분의 7-2인가? 되신 거 맞죠? 2분의 7-2의 값이면 2라고 하는 거의 근사값이 2.7을 빼라고 했어 3.5에서 2.71을 빼면 몇이야? 무슨 말은 3.5에서 2.7을 빼려고요. 이건가? 이게 근사값인데 0.79라는 숫자인데 그 값이 그 값보다 작은 n? 그 중에 제일 큰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러면 광운대학교 2022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다 푼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오늘 프린트 드렸죠?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1교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이 함수의 증가함수, 두 번째 제시문은 타원, 세 번째 건 치환적 분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번 문제가 다음에 있는 식을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소인수분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인수분해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에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죠? 11이라는 숫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11이라는 숫자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 계획이 생기는 거 맞나요? 먼저 인수분해를 식으로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갖다 대입한 소인수분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의 값을 치환하게 되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곱하기 x 플러스를 x 플러스 x 아니구나.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이네. 누구끼리 곱할지도 알고 있잖아. 그 앞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플러스 6x랑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랑 그럼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9 그럼 t 플러스 9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9 t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정도는 구태여 치환하지 않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치환하게 되면 1대2 방법이 빵이네. 조리제법 해야 되겠네. 1로 조리제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1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인가? 그 앞에 것도 완전 제곱식 있지 않았어? 앞에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대문자 n이라는 녀석 자체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11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결국 대문자 n이라고 하는 숫자는 11 대입했더니 14의 제곱 190 11 대입했더니는 누구냐? 120 플러스 77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95의 제곱 196? 제곱 196 맞아? 120 77 198 205 196 맞아요? 14의 4는 196의 제곱 2의 제곱 7의 제곱 2의 제곱 7의 제곱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답을 쓰라고요? 아, 별거 없네요. 첫 번째 문제 누구나 맞추는 문제겠네. 근데 두 번째 문제도 누구나 맞추는 문제려나? A점 좌표는 마이너스 3의 A점인데 원점하고 포물선 그리고 포물선 위에 있는 점 B, C라는 점이 있는데 꼭지점으로 한다고 B점이? 우리 꼭지점 알잖아. 아니구나. 포물선의 꼭지점이 아니고 삼각형의 꼭지점에 의한 거구나. 네. 그림 안 그려도 되지 않을까? 자, A점 좌표가 있고요. 원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 포물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B점이라고 합시다. 이런 삼각형의 꼭지점이 OAB인데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한 거는 B점의 좌표부터 AO까지 거리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B점의 좌표에서 AO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구만. 먼저 구할 건 첫 번째 직선 AO를 구해야 되겠네? 직선 AO가 누군데요? Y는 마이너스 3X라고? 기록이 마이너스 3이니까 직선의 방식은 3X 플러스 Y 값은 빵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B점 좌표 알고 있습니다. B, C라고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건 B라는 문자로만 표현하라고 하니까 C를 없애라는 얘기잖아. C가 누구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12. 그럼 B점 좌표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재면 되는 거죠?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 10분의 그럼 4B로 바뀌잖아. 그럼 절대가 없어도 되나? 절대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하셔야 됩니다. 완전유식 만든 다음에 양수니까 절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B라는 문자로 구하시고요. 삼각형 넓이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밑변값이 몇인데요? 그럼 넓이는 누구라고요? 이게 넓이라고요? 높이값 곱했으니까 루트 10은 소거되고요. 세연아 이따 거를 한 박자 이따 이해하는 이유가 뭐죠? 대칭 추기값이 누구예요? 2대2 뺐습니다.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4. 누구라고? 3. 나 계산 안 하고 있어. 4 맞아요? 4, 3. 네. 첫 번째 이 문제는 시험 보러 온 애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주 자세하게 써야 돼, 풀이를.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 내가 생각해도 당위성이 느껴지게끔 어떤 설명이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절대값 보고 바뀌는 거,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양수인 거,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이 저 포물선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사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5a 곱하기 높이값 5 이렇게 다 설명해야 돼. 시험이 쉬우면 서술이 강해야 돼. 자세히 써야 됩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으로 갔습니다. 3번은 fx의 값이랑 gx의 값이 2차함수, 1차함수입니다. 첫 번째, 분수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수함수는 언제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러네.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닐 때 분수함수의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절대 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는 어디로 불러기죠? 아래로 불러긴 포물선이 빵이 안 나오려면 어떨 때 빵이 안 되는 거야?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의 값이 빵이 안 나오는 표현은 아래로 불러긴 녀석의 값이 항상 0보다 컸을 때 빵이 안 나오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판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K값의 범위는 이게 우리가 찾는 K의 범위군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곱한 함수가 있습니다. 곱했더니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 증가하려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오른쪽에서 양수해야 되는 건가?
근데 0에는 등호가 없잖아. 열린 구간이잖아, 지금. 그럼 0에서 도함수의 값 0이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지? 맞나요? 아무튼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했으면 좋겠는데요. 곱한 녀석의 값이 지금 k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게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증가 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큰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k의 값이 지금 문제 생겼네. 이게 1차 함수라면 보장이 없지. 상수함수일 수도 있죠. k는 0일 수도 있죠. 그럼 이 함수의 값은 꼭 3차 함수라면 보장이 없죠. k의 값이 빵일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k가 빵이었을 때는 2차 함수일 거고, k가 빵이면 단지 x제곱 플러스 1가? x제곱 플러스 4라는 녀석의 값이면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거 서술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구한 답은 k가 빵이면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답에 빵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k의 값이 양수가 됐을 때가 궁금하네. k가 음수일 때도 되는지 궁금하네. k가 양수면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도함수의 값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구만.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지금 k의 값은 양수인 상태입니다. 그럼 나의 바램은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등호가 있어도 되나? 네, 등호가 있어도 증가함수 맞죠?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 같으면 괜찮은 거죠? 되는 거 맞으세요? 그런데 얘는 대칭축이 누구야? 3K분의 마이너스 3k분의 1의 값이 대칭축인데 k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럼 대칭축은 음수겠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대칭축의 값이 음수인 녀석의 값이 0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다고? 0대 2 반값만 조사하면 되는 건가? 0대 2 반값이 누군데요? 4k는 원래 양수니? 그러니까 항상 증가함수 맞아요? 지금 k라는 녀석의 값이 빵일 때도 괜찮고 k값이 양수일 때도 괜찮습니다. k의 값이 음수일 때 확인하겠습니다. k값이 음수값이면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겠네 이게. 근데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3k분의 1이고 마이너스 3k분의 1은 양수인가? 0보다 큰 범위는 모든 녀석의 값이 다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값이 0보다 큰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네.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요. k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말을 해놓고 선생님이 또 그 이사이에 또 깜빡해버렸어요. 정신줄 났어요. 이건가요? 이건 불가능하네. 언젠간 기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이렇게 설명해야 돼.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h 프라임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양수인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한 k값의 범위는 답이 뭐라고요? 네, 0보다 큰 같을 때가 증가함수가 되겠군요. 우리 서연이는 선생님한테 너무 윙크를 많이 해. 밍글하게 선생님이고 이게 다 뻔하지. 태양 S가 있습니다. 태양 S는 한 초점으로 태양 S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행성 2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2라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을 좌표평면에 나타내어 가지고 타원의 중심 좌표는 원점이고 장축은 AB가 되도록 할 건데 태양 S가 원점과 꼭지점 A 사이에 위치해 있고 AS의 길이의 값은 2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분 SB의 길이의 값은 18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장축 길이가 20이라는 얘기인가? 좌표 평면에서 행성 2의 궤도로 나타내지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쉬운 문제니까 서술은 좀 해야 되겠다. 장축 길이 값이 누구라고요? 이 타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한다면 장축 길이가 누구라고요? 2a가 20이라고요? 그래서 a는 10이라고요? 근데 태양이 초점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까?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태양이 초점이라면서요. 이 점 좌표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8? 그럼 초점이 마이너스 8이니까 또 다른 초점은 8일 거고 C의 값이 8인 거잖아. 초점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나요? 그러니까 6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00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b의 값이 끝났네. 타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100분의 x제곱 플러스 36분의 y제곱의 값은 1이란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서연아 언제까지 윙크할 거죠? 5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5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 선하고 x축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세타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세타로 지금 여기서 구한 A, B의 방정식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이제? 이 타원의 방정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 3개 다. 그런데 가격 크기가 5, 2의 동경이 세타였을 때 매개 변수 세타로 표현되어지는 타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A한테 10 대입하시고요. B한테는 6을 대입하세요. 그런데 양수 A하고 B의 값 구하라고? 양수 A의 값은 10이고 B의 값은 그냥 6인 거잖아. 그때 3분의 파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였구나. 60도만큼 동경이 기울어져 있을 때 그 점의 타원의 접선 방식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야, 60도만큼 돼 있으면은 x좌표가 누군데? 60도 대입했더니 누구냐고요? 60도를 대입했더니 이 점에서의 접선이야?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엄청 쉬운 거 아니야? 동경의 값이 3분의 파이였을 때 이년아 네. 3분의 파이가 동경이었을 때 그때 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공식 외우고 있네요. a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요거면 약분해서 좀 쓰면 되겠네요. 약분이 안 되나 이거는? 12분의 루트 3인가?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정리해?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귀찮아서 그건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거까지 해야 돼. 표준형으로 정리해도 되고 일반형으로 끊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건 꼭 구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 채점하는 사람이 한 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 알바를 쓰기도 하고 다른 교수들한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기도 하고 대학원생한테 시키기도 하거든? 근데 그 새끼 약간 변태 같은 새끼야. 약간 이상한 새끼야. 그러면 y하고 정리하자니까 교수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잖아. 야, 답에 y는 뭐라고 정리한 걸 답으로 써준 거야, 교수가. 그럼 똑같이 안 썼다고 감점 1점 이러면 불리하잖아.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벌어져. 그래서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y는 하고 정리까지 하세요. SE라고 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SE라는 길이가 L세타라고 할 때 L세타의 최소값과 그때의 세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S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0였나? 2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0 코사인 세타, 6 사인 세타의 값이 2점 좌표였나? 그랬을 때 L세타의 값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네? 아이고야, 루트 10 코사인 세타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36 사인 제곱인가? 이 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루트 속에 있는 것만 최소가 되면 최소가 나오겠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100 코사인 제곱? 전개를 해야 되나? 이걸 36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려고요. 그럼 36 빼기 36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100 코사인 제곱에서 뺐으니까 64 코사인 제곱? 그다음 플러스 160 코사인? 상수항 64 더하기 36? 이 친구 맞죠?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면은 L세타 값도 최소가 되겠네? 그럴 수 있는 최소값과 세타 값도 뭐라고 하니까 대칭축만 조사하면 되나? 대칭축이 누군데?
두 배 했더니 128. 나누기 했더니 128분의 160. 그럼 뭘로 약분해? 32로 약분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코사인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가? 그럼 뭘 대입한 게 치수값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치수값인가요? 코사인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4라고요? 그럼 따로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최소값은 루트 씌워서 2가 최소값이고 그때 세타값은 누구라고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다고? 파이? (0) 부터 4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5이가 지나간 영역의 넓이의 값이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5이라고 하는 색값이 세타라는 동경이 움직일 동안에 원래 여기 있던 녀석의 동경이 세타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지나는 거야? 마지막 도착 지점이 4분의 파이일 때 그때 여기 지나친 이 도형의 넓이의 값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동경의 값을 4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도형은 이 도형의 넓이가 지금 필요한 것 같거든? 이 도형의 넓이를 뭔지 주로 구하지? 우린 4분의 파이였을 때 이 점 좌표 아는 것 같은데? 4분의 파이였을 때 2점 좌표가 누구죠? 서연아, 4분의 파이였을 때 2점 좌표가 누구예요? 오르트 2 컴마. 네, 3루트 2죠? 10 코사인 하고 6 사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다 45도 대입했습니다. 2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아래쪽에 이 타원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넓이가 궁금한데 여기 왼쪽 넓이는 구할 수 있나요? 넓이가 몇이죠? 그런데 넓이는 15네. 15라는 넓이한테 우리는 뭘 더해야 돼? 오른쪽 넓이를 더해야 되나? 근데 오른쪽 넓이는 무슨 재주로 구할 거야? 오른쪽 넓이의 값은 무슨 재주로 구할 거죠? 적분해야지. 누굴 적분할 건데요? 5루트 2부터 10까지 누굴 적분할 건데요? 이 녀석을 적분해요? 요게 누군데? y제곱은 y제곱은 36 마이너스 100분의 36 x제곱이니? 그때 y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야? 쌤이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했을까? 이렇게 쓸까? 145면은 점이기 때문에 145면은 저 타원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할 필요 없었죠? 이걸 뭐 하자고요? 이걸 적분하고 싶습니다. 적분 어떻게 하지? 특수 치환이라고 하는 거였나? x의 값을 뭐라고 치환했지? x의 값은 a제곱의 값이 지금 10의 제곱이잖아. 그때 x의 값은 a제곱 빼기 x의 제곱의 값은 특수 치환으로 이렇게 치환했었나? 근데 세타의 값은 기존에 사용된 동경이 세타였으니까 세타 말고 다른 변수를 사용하자.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dx의 값이 누군데요? 적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앞에 있는 15라는 녀석의 값 내비뒀고요. 뒤에 있는 거 적분하려고 하는데 5분의 3 끄집어냈습니다. 인테그럴 5루트 2부터 10까지
루트 100-x제곱이 10사인제곱 대입하면은 100-100사인제곱 100코사인제곱 10코사인? 10코사인한테 10코사인 또 곱해? 그럼 100코사인제곱인가? 코사인제곱은 적분 어떻게 해? 여기서 x였는데 지금 알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5루트 있는 알파를 어떻게 바꿔? x가 5루트였을 때 알파가 누구냐고요? 4분의 파이? x의 값이 10이면 알파가 누구죠? 2분의 파이? 근데 100은 끄집어내면 되는데 코사인 제곱 적분 어떻게 하냐고요? 코사인 제곱의 값은 적분할 때 어떻게 하죠? 네, 반각 공식으로 적분한 거였죠? 100배는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100배 앞으로 끄집어냈고요. 2분의 세연이 공식 뭐예요? 코사인 제곱 반각 공식. 처음 외울 때 외우지 않은 애들은 영원히 1년 내내 외우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발 외웁시다. 적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적분했습니다. 속미분했을 때 2배 하는 것처럼 적분했으니까 2분의 1 해야 되니까 4분의 1인가?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앞에 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파이니까 빵인가? 4분의 파이 대입하고 있습니다. 4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파이고 1인가요? 더 이상 못하겠는데. 뺐더니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60배 좀 해봐봐. 2분의 15파이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60배 마이너스 15 지워져요? 그럼 답은 2분의 15파이가 답이네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제 2번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세실근에 대해서 등차수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풀 수 있겠네. 두 번째, 등차 중앙의 문제니까. 두 번째, 팩토리얼 들어있는 시그마 문제네요. 둘 다 지금 1번, 2번 다 할 수 있습니다. 푸세요. 필요하다고? 그 뭐지? 플러스 5 플러스 5. 진짜 또 이번에 자, 1번은 답이 일치하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세 실근의 등차 중항이 누구였어요? 다 뭐야, 등차 중항 뭐예요? 선생님이 자신감이 없어요. C의 값이 누구예요? 12 세 실근의 값은 누구였어요? 마이너스 루트 3. 아니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토랑 3 3 플러스 루토라고요? 아, 똑같이 나왔나요? 네. 두 번째 거는 다음의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나법 증명할 이유가 없죠. 수학적 비나법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왼쪽에 있는 값은 n팩, n 플러스 1팩, n 플러스 2팩의 값을 n 플러스 2팩으로만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오른쪽으로 만들지? 일단 n팩이라고 쓸까? n팩이 공통되니까 n팩으로 묶고 있습니다. 근데 분모 있는 값이 다 더한 게 누구야?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n 플러스 2의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이면은 n 플러스 2 곱하기 n 팩분의 1인가? 그래서 분자분모에다 뭘 곱하자고? n 플러스 1만 곱하자고?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이라고요? 이거 증명은 아주 손쉬운 증명입니다.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그래서 알게 됐잖아 방금. 시그마 n이라는 값이 1부터 2022까지 이 값 자체가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근데 시그마 공식 설명할 때 이런 거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13번 시그마 공식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팩토리얼 들어있는 시그마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 자체가 뭐 때문에 접근하기 까다롭냐면 멀쩡히 있던 분자 있는 k 값을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을 때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멀쩡히 있던 k 값을 k 플러스 1 빼기 k로 바꾸면 앞에 분수 따로 뒤에 분수 따로 쓰게 되면 앞에 건 k팩분의 1이라고요? 뒤에 건 k 플러스 1 팩분의 1? 그럼 대입해서 소거하면 누구만 남아? 1하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남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멀쩡했던 k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로 쓰는 능력치가 있어요? 니네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팩토리얼 되는 시그마의 문제는 시그마 n이라는 값이 1부터 2022까지 뭐라고 쓰자고? 그럼 약분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n 플러스 1 팩분의 1? 뒤에 건 n 플러스 2 팩분의 1? 여기서 다 풀거나 초항에서 틀린 애들도 엄청 많아. 남는 게 누가 남아요? 2 팩분의 1 남아요? 2024 팩분의 1 남아요? 나머지 다 지워집니다. 산수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맞췄어야 돼, 전부 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고 나서 풀이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0부터 1까지 오면서 이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하니까 함수는 이렇게 잡았겠죠? gx의 값을 ln 절대값 x 플러스 루트 x분의 1로 잡으셨나요? GT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 h라고 할까요? gt가 어딨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h라고 잡았습니다.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절대값 필요 없죠? 이 함수의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지면 되는 건가?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x분의 1, 루트 x의 값 루트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생겨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간 다음에 어차피 2 루트 x분의 1인가? 아, 그럼 미분인데 루트 x를 미분한 게 2 루트 x분의 1이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면은 x 루트 x? 그러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x 통분해야 되나? 통분하면 누구야? 2x 루트 x분의 2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서 그럼 4분의 1 기준으로 범위가 달라지는 건가? 4분의 1 대입할 때까지 부호는 0부터 4분의 1까지 음수? 4분의 1보다 컸을 땐 양수? 그럼 극소? 그럼 4분의 1만 대입한 함수값만 구하면 돼요? 설명하셔야 돼요. 4분의 1 극소라는 거 설명하셔야 되고요. 4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ln4 4분의 1 대입했더니 플러스 2예요? 그럼 2하고 ln4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 건가? ln4의 값은 4는 2하고 2 제곱 사이 있죠. ln4는 1과 2 사이 있는 값인가?
그래서 이 값은 양수인 게 확실한가요? 양수여서 앞에 값이 크다고 하면 되겠네요. 0까지 범위에서. 두 번째 문제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빵으로 왔을 때 극한값이랑 빵 마이너스로 왔을 때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왔을 때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근데 알고 있는 건 이걸 알고 있는데 fx, kx의 ln 절대값 x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x를 제가 곱한다 수치형 x로 생각해가지고 아, 차수를 이게 지금 왼쪽 값이 크니까 양수값을 대입했을 때는 양변에 루트 x를 곱할 수 있다고? 루트 x를 곱해도 대소한 게 안 달라진다고?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보다 큰 것만 알고 있는데? 어?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루트 x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지? 이건 x잖아. 이건 루트 x고. x 한 번 더 곱해도 되지 않죠? k는 양수 아, 양쪽에 루트 x를 한 번 더 곱하자고? k는 양수값이면은 이 값은 kx ln 절대값 x의 값은 마이너스 k 루트 x? 근데 어차피 여기다 빵 대입하면 누구야? 빵이야? 근데 이거는 빵보다 크다밖에 안 되는, 크거나 같다밖에 안 되는 거잖아. 빵보다 크다는 것만 가지고는 극한값 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빵보다 크다는 것만 가지고 극한값, 이거의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어? (1번의) 걸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위에 주식에서 음, ln 절대값 x랑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0에서 둘 다 무한대로 갈 때 저걸 나누면은 지금 0으로 가는 거 푸는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갈 때가 왜 필요해? 0일 때 둘 다 무한대로 가. 뭘 해야 되지? 그냥이는 풀었다며. 풀리는 게 1을 이용해서 1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그걸 1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라는 거는 지금 이 대소관계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까? 1을 이용해서 극대극소? 극소값? 저 그냥 1번의 그 느낌을 줬어요. 차수비명의 느낌. hx라는 함수 자체가 0에서의 극한값이 누구지? 무한대로. 일단은 4분의 1 대입한 값이 2-ln 4였다고? 이게 극소였고 무한대를 대입한 무한대인가? 무한대를 대입한 무한대고 여기서 감소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감소하지? 0 대입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둘다 은혜 0 대입했을 때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한 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극소가 저기 양수값이어서 그게 문제네. 저걸 나눴을 때 크기가 ln x가 더 크다 생각. 0으로 왔을 때 극한값을 모르겠다. 0으로 가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0으로 가면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 상황에서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뺐을 때 크기 없이 ln 그럼 루트 x ln 절대값 x 플러스 1은 뭔지 아나? 0으로 가까이 갈 때가?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맞아요? 아니지. 0 대입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럼 앞에 거 0이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래도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닌가? 0 곱하기 무한대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저거 뺐을 때 양수값이니까
영어에 나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 해도 양수값이니까 저게. 아,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음의 무한대면 양수인 조건이 위배되니까 말을 못하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안 되면은 이 값이 갈 수 있는 값은 빵으로 가야 돼? 빵 곱하기 무한대가? 이게 빵으로 가면은 양수값을 만족할 거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빵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 빵 곱하기 빵으로 처리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이용하는 걸 했거든. 이거 요즘 어떻게 생각했지?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루트 x 곱하기 k 루트 x 곱하기 루트 x lnx로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나서 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양수인 루트 x의 값을 곱했을 때 이 값도 양수인 건 확실한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값이 양수가 되려면 얘가 지금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루트 x ln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긴 한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빵 플러스로 가는 값이고 뒤에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값이어서 빵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곱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무슨이니까? 그래서 저 값이 아예 빵이면 네, 갈 수 있는 건 빵 곱하기 무한대가 향해 갈 수 있는 값은 특정한 상수값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네. 양의 상수값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잖아. 나 그거 고려 안 했. 아, 그런 상관이 없구나. 고려 안 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는 모순인 상황이죠. 이 조건에. 1번 조건에. 그럼 무한대 곱하기 상수의 값이 향해 갈 수 있는 값은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빵이 그리고 빵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상수가 나오든 빵이 나오든지 간에 이 값이 상수가 나오든 빵이 나오든지 간에 앞에 있는 값이 빵인가요? 빵 곱하기 상수든 빵 곱하기 빵이든 그 값은 뭐라고요? 빵이라고요? 이게 모순인 걸 보여주는 상황이 1번을 이용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너무 말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골랐습니다. 문제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지금 정의된 함수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문제 풀려고 하거든? ln 절대값 x라고 하시고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빵 플러스로 갔을 때는 대소관계를 알 수 있지만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지금 0보다 작은 범위의 두 개의 대소관계를 모르잖아. 이게 문제인데? 치환해볼까? 마이너스 x의 값을 싹 다 t라고 치환해버릴까?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t의 값은 0 플러스로 가나요? f 마이너스 t의 값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f 마이너스 t의 값이 이걸 루트 x 여기다 마이너스 t를 대입하자고요. 마이너스 kt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ln 그쪽은 상관이. 이건가? t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t의 절대값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다만 부호만 달라진 건가? 앞에 거에 대해서? 그래서 0은 쓰리가 좀 앞에 값이 0이었으니까 부호만 바뀐다고 해도 0인데 변함이 없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fx의 값이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표를 만드시고요. gt의 값이 불연속인 t의 값과 함수값 gt의 순서쌍의 값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거 얘기해보세요. y랑 2분의 1 쳐서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t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2 2분의 1? 근영이 못 찾았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영이 말씀해보세요. 2분의 K 2분의 k?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k? 제가 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맞으려고. 당신은요?
아, 넌 0도 있어요? 아마 저도 0까지 영 0밖에 못 구했어요? 저도 0이 있어요. 아니, 너도 0도 있다고요? 세 분 모두가 다른 답이 나오면 근데 제가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전 계산 안 나왔어요. 4 fx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 보세요. 증가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잘 보고 있어요. 틀려? fx는 정역이 뭐야? 정리. 네, 영이 아닌 모든 실수죠? 정역이 영이 아닌 모든 실수여서 영이 아닌 모든 실수에 보면서 증가 감소를 이야기하는 표를 작성한 다음에 gt fx하고 실수 t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t라는 녀석이 만나 생기는 점의 개수가 g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gt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gt의 값은 상수함수로 구성되겠네요. 그 gt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불연속에 대한 t의 값을 구하시고 함수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fx의 그림이네. fx 그려야 되겠네. 근데 증가표가 필요해? 이분하면 K에는 절대값 X X 곱하기 절대값 X 이건가? 일단 네, 도함수죠? 도함수가 빵 나오는 새 값 구했습니다. 빵 나오려면은 절대값 x가 누구야 되는 거야? 아니 2분의 그럼 극점의 좌표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아니 100점이야. 혼잣말 하는 거죠? 답을 요구한 거 아니죠? 네. 증감표를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증감표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이씨, 그래프 그리려고 먼저 있었네. 증감표를 그릴 생각입니다. x 도함수 함수값입니다. 세 분이 다른 답이 나와서 누가 더 멍청한지 이제 다퉈볼까요? 자, 빵 나오는 세 값은 지금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빵은 정의가 안 됩니다. 부호조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양수값 0부터 2분의 1 사이 있는 것부터 대입할까? 0부터 2분의 1 사이 있는 걸 대입하게 되면 양수? 음수? 무슨 대신 아, 음수인가요? 2분의 1보다 큰 걸 대입하게 되면 요게 좀 헷갈린다. 양수야, 음수야? 저기 수는 아, 음수라고? 이때는 뭐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고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맞다. 좌우 대칭이지 않을까요? 절대값 있었죠.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도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함수한테 함수 어디 있어 나? 저희 K가 K가 있는 상태로 써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K인가?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K야? 네. 빵은 대입할 수가? 있죠. 빵에는 정의가 안 됩니다. 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근데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 거 알고 있다며. 왼쪽 오른쪽 다 빵으로 간다면서. 극한칸 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갖다 그리는 중이고요. 그래프가 처음에는 감소해, 증가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무한대인가? 네, 뭐한데? 이건가?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이 점 좌표의 값이 문제는 GT라고 하는 색깔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GT는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불연속이 GT의 그래프가 들릴 건데 GT는 교점계수였지. T가 몇인지 다시 말로 해야 되겠다. 나 이거 못 쓰겠다. 귀찮아서. GT의 그래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한개였다가
마이너스 2분의 쭉 한 개였다가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2개. 아직 함수 깎아.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그 다음부터는 3개였다가 빵일 때는 교점이 2개?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다시 3개? 2분의 K에서 2개. 이거 쭉 하나. 네,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불연속되는 건 다시 3개인가? 마이너스 2분의 K 컴마 빵 컴마 플러스 2분의 K 컴마인가? 네. 대입했습니다.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K였을 때 GT라면서 마이너스 2분의 K 컴마 저때 빵 컴마 이거라고요? 맞게 구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는 X좌표를 말해서 실수. 그냥 혼자 맞았나요? 네. 자, 난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1? 혹시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인데 아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풀마일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 어디쯤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1까 살짝 오른쪽. 아니지. 왼쪽. 여긴가? 왼쪽. 여기는 이 fx의 그래프가 넓이가 1이 1 나오도록 하는 k값, 양수 k값만 구하면 된다고요? 이제 적분만 될 것 같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K k는 실수를 끄집어냈습니다. X N 절대 절대값은 이렇게 벗겨도 되나? 이걸 적분하시라고요? 아, 이거 적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귀찮게. 치환할까? x라고 하는 세 값을 치환할까?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어 좀 불편해서 치환하게 되면은 미분했더니 dx의 값은 마이너스 dt? 일단 치환했습니다. l은 t라고 쓸 거고요. 마이너스 t인데 dx 대신에 마이너스 dt라고요? 이거만 적분해 숫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여기는 적분한 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u' 값은 아무 생각 없이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u' 값은 t, v의 값은 lnt인가요? 적분했습니다. 네, 기절. 적분했던 2분의 1 t제곱 T 2분의 1 T 이제 조금만 산수하면 되겠다. 루트 2분의 1 대입했더니 이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갔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이 1 대입했더니 빵인가? 그 다음은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t제곱 4분의 1 t제곱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4이 4분의 1 t제곱에 대입했더니 이거? 4분의 1 t제곱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그럼 넌 누구세요?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값 1 나오도록 하는 k가 필요합니다. 통분했습니다. 4, 2분의 마이너스 2K가 요거라고요?
변형이 맞았나요? 네. 별거 없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학교 과마다 다른 시험지로 시험 봤다는 얘기야. 과마다 다른 시험지로 시험 봤고요. 한 과가 여러 개의 시험지로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몇몇 과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본다는 얘기입니다. 광운대학교 2교시. 시간 너무 애매하게 남았는데. 첫 번째 제시문이 얘기하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에 따른 두 번째 건 치환적 분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BC에 대해서 B, C라고 하는 좌표로 B, C를 좌표로 하는 점 전체로 이루어진 영역의 그림 또는 식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실근이 존재한다? 에이, 이렇게 유치하다고? 판별식 적용했더니 그게 0보다. 그럼 C라고 하는 세액값이 4의 비제곱 여기가 B축, 여기가 C축. 그림은 2칸짜리 4만 그리세요. 빵 대입은 빵. 2대2 했더니 여기다 포물선 하나 그릴 건데 C값이 4분의 1 B제곱보다 작다고? 그래프 아래 있는 점이라고?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식으로 쓰면 저 C는 4분의 1 비제곱 이하에다 적어놨어요. 네, 이걸 그림 또는 식으로 쓰라면서요. 식은 이거고, 그림은 이거고. 0부터 2까지만 그렸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세연이 너 이해된 건가요, 지금? 집중 안 했을 때 눈빛인데, 지금. 자,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A점 좌표값 2,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A점 좌표값 2,0인데요. A점을 지나는 직선이 1번의 영역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이의 비가 5대 11로 되도록 하는 그때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5대 11? 왼쪽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와 오른쪽 넓이가 5대 11이 아휴. 11.1 응? 뭐라고요? 5대 11이 되도록 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y는 mx라고 하겠습니다. mx-2라고 해야 되나? 2,빵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기울기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점 좌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교점 좌표 알파라고 할까? 근데 내가 이 왼쪽에 있는 넓이하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의 값이 5대 11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오른쪽 넓이 구하는 게 더 쉽지 않나? 왼쪽 넓이보다는? 오른쪽 넓이 전체 넓이 중에 지금 11이 당하는 넓이의 값이 오른쪽 넓이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잖아. 알파부터 2까지. 어떻게 하자고? 4분의 1 전체 넓이부터 구하기 시작할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분의 x제곱인가요? 전체 면적 구하고 있습니다. 11분의 1x 세제곱 전체 면적의 값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1한 면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면적의 값이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16분의 11? 여기다 16분의 11배 하려고요. 24분의 11 24분의 11 24분의 11이라는 넓이가 되도록 하는 면적에 해당할 때 m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내신 문제 기본 문제 같은데? 인테그럴 알파부터 2까지 이게 24분의 11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문제 생겼습니다. 알파하고 m이 같이 있습니다. 알파는 어떤 녀석인데요? 4분의 1 x제곱이면 포물선과 mx-2가
만나게. 만나는 근인가요? 네.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입니다. 그때 m과 알파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적분해서 대입한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되겠네요. 1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mx cmx dx. 정신줄 나왔네 전현도 지금. 이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m 플러스 4m 2m인가요? 알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2. 네. 세제. 이제 m과 알파 사이의 관계식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네. 알파의 값이 근이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어떻게 대입하냐 이거를. 난 m값이 궁금하거든? m값이 궁금해서 m값을 소거할지 알파를 소거할지 결정해야 되거든? 뭘 소거한 게 나온 거야? 이거 1 소금 같은데. 한 방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 없어. m 대신에 대입해서 산수해야 되는 거네. 아, 이거 끔찍하네. 못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궁금한 거. 근데 m값을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통분을 해야 되거든. 알파를 m으로 바꾸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문자가 2개? 식이 2개인 거 연립해가지고 n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연립 방식이 장난이 아니다. 2이랑 3알파 C 차수 낮추기. 차수를 낮추고 문제를 푸세요. 아이고야.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어디 보자. 나 지금 차수 낮추는 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분의 1 알파의 세제곱인데 4분의 1 알파의 제곱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알파 제곱 대신에 대입할 건데 된 거 맞으세요? 차수의 값을 더 낮출 수 있나?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제곱을 3분의 2의 값을 이항했습니다. 24분의 16? 24분의 16이면 이항해주면 24분의 5인가? 된 거 맞니? 2m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알파 제곱 m이 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제곱 대신 알파 제곱이 누구야? m은 마이너스 내가 지금 쓰기 뭘 썼는지 모르겠다. 알파 제곱 쓴 거야? m이 하나 더 있어? 네.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세입값이 플러스 2m 제곱 알파 마이너스 2m 알파? 이제 문자를 좀 없애기에 수월해졌나? 알파는 1차밖에 없니? 마이너스 4m제곱 되지 않나요? 아, 마이너스 4m 제곱 빼먹었다. 알파에다 1차 맞아 이거? 알파에 대해서 산수 못 해먹겠네. 차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아이씨 어떻게 산수하냐 이거를. 이제 m 대신 아이씨 처음부터 이렇게 대입할 거랬나? 4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이요. 아이씨 그지 같네. 이거 대입해서 풀어도 산수 끔찍한데. 미안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뻐지나? 이 중에 좀 소거되는 거 좀 정리한 다음에 할까? 뭔가 정리가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24분의 5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m제곱 알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아니, 플러스 3분의 8이냐? 플러스 3분의 8에서 4를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m 알파? 이거 계산했지, 지금? 안 했어. 문제가 하면 이를 마이너스 3분의 4 m제곱 알파한테 2m 제곱 알파를 더해주면 3분의 2m 제곱 알파인가? 잠깐만.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이거 했지? 이거하고 이거 했었나? 이것도 했지? 쌤, 싸운 거 알려주세요. 다시 한 번요. 저희 아까 n제곱 알파를 정리해야 되는데 n제곱을 정리해가지고 되는 거 하고 뭔 소리죠? 다시 해야 될 거. 알파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래야 되지. 지금 왜 뭐 잘못했어? 그 n제곱 알파를 차수를 저 마이너스 4n제곱 그 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지금 3분의 2 m제곱으로 묶어주면은 3분의 2 알파로 묶어주면은 아니지 나 지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거 찾아봤지? n제곱으로 보면 알파 마이너스 네 그걸 봤었지. 그 다음이 이건 묶을 수가 없네. 알파 마이너스가 안 나오네. 아이씨 어떻게 하지까? 어떻게 할까? 3분의 6 3분의 2로 묶어도 안 되고 알파 때문에 또 문제네. 아이씨 돌겠다. 아이씨 뭐 알파로만 싹 다 정리해도 되려나 이제? M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M으로 알파를 그러면 알파가 소거될 걸 예상했었는데 소거가 안 되냐 왜? 집어를 찾아야 돼. 뭘씨 10번씩 그지 같지? 사실 틀린 거 아니야? 정리해서 잘못한 B제곱 마이너스 4C 저쪽에서 맞게 했고 면적의 값은 전체 면적은 3분의 2 여기 면적의 값 알파부터 2까지 면적의 값이 그래서 지금 쌤이 신고는 틀려서 나왔어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 다만 여기서 넘어갈 때 M값을 먼저 구할지 알파를 먼저 구할지 결정하고 나서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M값 대신 대입한 다음에 양변 알파 마이너스에 거듭적으로 곱해서 구했어야 되네. N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변이 4 마이너스 에이씨 이렇게 하자.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처음부터 대입한 게 나왔겠네. M은 1차 하나밖에 없지. 하면 되는데 24분의 11이 있고 3분의 2가 있습니다. M값이 지금 있는 것들이 세 가지인가? M값 대신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게 이게 넌 누구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세줄 몇 차 방식 풀어야 되는 거야? 알파 제곱분의 알파 마이너스 1로 8알파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나? 네. 이거 통분한 녀석의 값이 몇이었더라?
마이너스 24분의 5였나? 8 알파 마이너스 1 양변 곱하려고요. 마이너스 3분의 5 말고 마이너스 4할 거죠. 마이너스 3분의 5 알파 세신 알파 마이너스 4할 거죠. 마이너스 4할 거죠. 끔찍하다, 끔찍해. 뺐더니 이 녀석의 값이 3분의 알파의 세제곱, 4제곱 플러스 3분의 4 알파 세제곱 3분의 4 빼기 4 마이너스 3분의 알파의 제곱 하나밖에 없죠. 네. 될까? 다시 마이너스 8할 거 세신 12할 거죠. 5할 거 마이너스 12. 여기가 하고 앉아있다 이거는. 1이면 거의 마이너스 18 조립제법 되네요. 마지막 거 10이에요. 아래. 여기 알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알파 1이라는 얘기죠? 알파의 값 1이면 n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 우린 뭘 구하자고 했죠? 아, 그 직선의 방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고요? 산수가 그지가 산수가 에이씨 더러운 문제.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